제 전부예요. 제발 가져가지 말아요. 이거 없으면. 전 할아버지 미안해요. 뜨끈한 군고구마요. 손시린 분들, 여기 한 입만 베어 물어보세요. 리나, 오늘은 어떤 손님이 왔디야? 별사람 다 오지 뭐요. 회사원, 학생, 혼자 사는 할머니도. 겨울 저녁 공기가 칼날처럼 파고드는 버스 정류장 옆 작은 골목에서 낡은 수레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손가락 마디가 빨갛게 부어오를 때까지 고구마를 뒤집는 한서린의 숨결이 하얗게 흩어진다. 두꺼운 패딩과 목도리로 온몸을 감쌌지만 매서운 바람은 옷깃 사이로 파고들어 뼛속까지 시리게 만든다. 주머니 속에는 지방 전문대 합격 통지서가 구겨진 채 들어있다. 그 옆으로 외할아버지 한도연의 병원 진료비 영수증이 함께 구겨져 있다. 접힌 종이 사이로 보이는 숫자들은 서린의 하루 매출보다 훨씬 크다.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긁고 등록금 납부 기한은 점점 다가온다. 수레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손을 호호 불며 따뜻하게 만들어 본다. 장갑은 이미 여러 곳이 해져서 손가락 끝이 드러나 있다. 새 장갑을 살 여유는 없다. 군고구마 한 개가 2,000원, 두 개에 3,000원. 하루 종일 서서 팔아봤자 고작 몇만 원이 전부다. 퇴근길 직장인들이 지나가며 힐끗힐끗 쳐다보지만 지갑을 여는 사람은 많지 않다. 편의점 간식이 더 깔끔하고 카페 음료가 더 세련되어 보이는 세상이다. 길거리 군고구마는 낡고 초라해 보일 뿐이다. 그래도 서리는 매일 이 자리를 지킨다. 대학 진학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할아버지가 반대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도 손녀만큼은 공부시키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버티는 노인이었다. 자꾸 깜빡깜빡하고 어제 먹은 밥도 기억 못하지만 손녀 이름만큼은 절대 잊지 않는다. 밤이 깊어질수록 골목은 더 쓸쓸해진다. 가로등 불빛 아래 홀로 서 있는 군고구마 수레는 마치 외로운 섬처럼 보인다. 발밑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고 코끝이 시려온다. 이제 곧 눈이 내릴 것 같은 날씨다. 집으로 돌아가면 허연 머리의 할아버지가 작은 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약 봉지를 매만지며 텔레비전을 보다가 손녀가 돌아오면 환하게 웃어준다. 그 웃음 하나 때문에 서리는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킨다. 요리사가 되고 싶었다. 사람을 살리는 음식을 만드는 푸드 테라피 전문가가 되는 게 꿈이었다. 맛있는 음식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건강을 되찾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꿈을 이야기하기엔 너무 춥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막막하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내일 아침 할아버지 약값을 마련하는 것, 이번 달 월세를 내는 것, 다음 주 병원 예약을 지키는 것. 눈앞에 놓인 현실들이 꿈보다 훨씬 무겁고 급하다. 군고구마 냄새가 골목 전체에 퍼진다.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는 추운 겨울밤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만든다. 가끔 이 냄새를 맡으며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들이 있다.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른다는 사람, 할머니 생각이 난다는 사람, 그저 따뜻한 게 그리웠다는 사람. 서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생각한다.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추억이 되고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걸.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 버스 한 대가 정류장에 멈춰 섰다가 떠난다.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다가 흩어진다. 그중 누구도 군고구마 수레로 오지 않는다. 서리는 식어버린 고구마를 다시 뒤집으며 한숨을 내쉰다. 하얀 입김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사라진다. 이것이 한서린의 평범한 세계다. 꿈과 현실 사이 어딘가에서 추위와 외로움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20살 청춘의 겨울이다. 어느 날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늦은 저녁, 골목 입구에 검은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선다. 엔진 소리조차 고급스럽게 낮게 울리는 차량이다. 서리는 잠깐 쳐다보다가 다시 고구마를 뒤집는다. 이런 차는 이 골목과 어울리지 않는다. 뒷좌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간다. 그 안에서 수척한 얼굴의 아이가 밖을 내다본다. 윤태호다.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고 창백한 얼굴은 마치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운전석에 앉은 기사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태호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창밖을 응시한다. 군고구마 수레에서 피어오르는 김 그 특유의 달콤한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든다. 태호는 처음 맡아보는 듯 눈을 크게 뜬다. 진우식품그룹의 외동 손자인 태호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정해진 삶을 살아왔다. 영양사가 계산한 식단, 의사가 처방한 건강식, 할아버지가 허락한 활동들. 길거리 음식은 불결하다며 금지되었고 인스턴트는 몸에 나쁘다며 차단되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관리 속에서 태호는 점점 말라갔다. 식욕이 사라졌고 밥맛을 잃었고 음식에 대한 흥미 자체가 증발해버렸다. 의사들은 스트레스성 식욕부진이라 진단했지만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었다. 오늘도 저녁 식사를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걱정 어린 시선을 피해 태호는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드라이브라도 하면 기분이 나아질까 싶어 기사가 차를 몰았고 우연히 이 골목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다. 저 냄새는 무엇일까? 왜 자꾸 저쪽을 보게 될까? 태호는 창문을 더 내리고 싶었지만 차가운 바람 때문에 기사가 망설인다. 그래도 태호가 계속 저쪽을 바라보자 기사는 조심스럽게 회장에게 전화를 건다. 짧은 통화 끝에 허락이 떨어진다. 한 번만 조심해서 다녀오라는 것이다. 기사는 차를 골목 안쪽으로 천천히 몰아넣는다. 태호는 차 문이 열리기 무섭게 밖으로 나온다. 불빛 아래로 걸어가는 태호의 발걸음은 조심스럽다. 길거리 음식을 사본 적이 없다.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어본 적도 거의 없다. 하지만 지금은 발이 저절로 움직인다. 서리는 비싼 옷을 입은 아이가 다가오는 걸 보며 속으로 생각한다. 구경만 하고 가겠지. 이런 아이들은 길거리 음식 같은 건 안 먹는다. 하지만 태호는 수레 앞에 멈춰선다.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하지만 용기를 내서 입을 연다. 군고구마 얼마예요? 하나는 2,000원, 두 개는 3,000원이요. 서리는 자연스럽게 가격을 알려준다. 그런데 태호는 서툰 손으로 지갑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낸다. 지폐가 떨린다. 돈을 세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서리는 순간 당황했다가 웃음이 터져 나온다. 아이고, 이 꼬맹이. 그럴 필요 없어요. 두 개면 충분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많이 갖고 싶어요. 기사가 급히 나서서 돈을 돌려주고 정확한 금액을 낸다. 서리는 고구마 2개를 봉투에 담다가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고구마 하나를 더 넣는다. 이건 서비스. 처음 먹어보는 애들한테만 주는 건데 오늘은 딱 그날 같네. 태호는 뜨거운 봉투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아든다. 한 입 베어 물자 입안 가득 퍼지는 단맛. 뜨겁고 부드럽고 달콤하다. 이런 맛을 느껴본 적이 있었던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난다.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언제 마지막으로 웃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할아버지도 의사도 집에 있는 누구도 만들어주지 못한 표정이다. 그저 군고구마 한 입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다. 맛있어요. 설인도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쪽이 따뜻해진다. 누군가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만큼 기쁜 것도 없다. 이것이 요리사를 꿈꾸게 만든 이유였다. 음식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순간 말이다. 그런데 태호가 갑자기 설인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눈빛이 흔들린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차마 말이 나오지 않는 표정이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는다. 누나,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설인의 손이 멈춘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 쑥스럽고 이상해서 장난스럽게 넘기려 하지만 태호의 눈은 진지하다. 눈동자가 약간 젖어 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저기 그런 말 아무한테나 하는 거 아니야, 얘야. 태호의 엄마는 이 세상에 없다.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태호는 엄마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사진으로만 봤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누나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를 익숙함이 느껴진다. 마치 오래전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착각. 설이는 당황스러워서 대충 둘러댄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냥 웃어 넘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감정이 스친다. 왜 이 아이는 저런 표정을 지을까? 왜 저렇게 슬픈 눈빛을 하고 있을까? 기사가 조심스럽게 태호를 재촉한다. 이제 그만 가야 한다고. 태호는 아쉬운 듯 뒤돌아보며 차로 돌아간다. 손에는 여전히 따뜻한 군고구마 봉투가 들려 있다. 차가 출발하고 골목이 다시 조용해진다. 설이는 멍하니 서 있다가 고개를 젓는다. 재벌 집 아이와 엮이면 뭐가 좋겠냐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고. 하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묘하게 남아있다. 이것이 모험의 부름이다. 하지만 설이는 아직 그 부름을 거부한다.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렵다. 지금도 버거운데 더 큰 세계로 나가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일부러 마음을 닫는다. 다음 날 밤도 어김없이 찾아온다. 설이는 여느 때처럼 군고구마 수레를 골목으로 밀고 나온다. 오늘은 어제보다 바람이 조금 덜 차다. 하늘에는 별이 몇 개 보인다. 겨울밤 치고는 맑은 편이다. 수레를 제자리에 세우고 고구마를 꺼내 화덕에 올린다. 장작불이 타오르며 따뜻한 열기가 퍼진다. 손을 불 가까이 대고 호호 불며 녹인다. 장갑 사이로 빨간 손가락 끝이 보인다. 그때 또다시 그 검은 승용차가 골목 입구에 나타난다. 설이는 순간 가슴이 철렁한다. 설마 또 왔나? 어제 그 아이가. 차 문이 열리고 태호가 내린다. 어제보다 한층 밝은 표정이다. 누나, 또 왔네. 작은 손에는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꼭 쥐어져 있다. 어제처럼 5만 원권이 아니다.
정확한 금액을 준비해 온 것이다. 태호는 서린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한다. 오늘은 제 돈으로 살 거예요. 저도 아빠한테 용돈 받거든요. 서린은 피식 웃음이 나온다. 1,000원짜리 몇 장을 그렇게 소중하게 쥐고 있는 모습이 귀엽다. 돈을 받고 고구마 2개를 건네준다. 태호는 또다시 한 입 베어 물며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 이상하게도 태호는 서린 앞에서만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 집에서는 여전히 밥을 거의 먹지 않는다. 할아버지가 걱정해서 온갖 음식을 준비해도 손도 대지 않는다. 하지만 이 군고구마만큼은 다르다. 태호는 수레 옆에 쪼그리고 앉아 이야기를 시작한다.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는다. 친구들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별것 아닌 사소한 일상들. 서리는 고구마를 뒤집으며 대충 대답해준다. 그러다 문득 태호가 묻는다. 누나는 꿈이 뭐예요? 서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한다. 요리사가 되고 싶어. 사람을 살리는 음식을 만들고 싶고. 태호는 눈을 반짝이며 듣는다. 왜 그런 꿈을 갖게 되었어요? 서리는 고구마를 하나 집어들며 말한다.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음식만큼은 기억하셔. 예전에 좋아하시던 음식 냄새를 맡으면 잠깐이나마 기억이 되살아나거든. 그래서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음식은 기억이고 위로이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달이니까. 태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뭔가 이해한 것 같은 표정이다. 서리는 태호에게 군고구마 굽는 요령을 알려준다. 너무 센 불에 구우면 겉만 타고 속은 안 익어. 은근한 불에 천천히 익혀야 단맛이 깊어지거든. 태호는 진지하게 듣는다. 마치 중요한 수업을 듣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 태호가 돌아갈 시간이 되자 서리는 또다시 고구마 하나를 더 봉투에 넣어준다. 서비스라며 웃으며 건넨다. 태호는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차로 돌아간다. 차가 떠나고 골목이 다시 조용해진다. 그날 밤 늦게 집으로 돌아온 서린을 외할아버지 한도연이 맞이한다. 리나, 요즘은 표정이 좀 풀렸네. 뭐 좋은 일 있냐? 군고구마 먹고 좋아하는 꼬마가 하나 생겼어요. 사람은 말이야. 누군가에게 밥 한 끼 잘 먹게 해주면 그게 벌써 큰 복을 짓는 거요. 도연은 서린의 등을 토닥이며 말한다. 리나, 네가 굽는 고구마 하나에 웃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면 된 거요. 너무 겁먹지 마라. 사람 인연이란 게 가끔은 하늘이 붙여주는 거니까. 이 말이 멘토의 조언이 됩니다. 그날 밤부터 서리는 태호가 올 시간에 맞춰 조금 더 신경 쓰기 시작한다. 고구마 중에서도 크기가 적당하고 모양이 예쁜 것들을 따로 빼놓는다. 몰래 준비해 두었다가 태호가 오면 그걸 먼저 내준다. 태호는 그 사실을 모른다. 그저 누나가 주는 군고구마가 매번 맛있다는 것만 안다. 집에서 먹는 어떤 음식보다 맛있다. 비싼 레스토랑 음식보다 이 길거리 군고구마가 더 따뜻하고 행복하다. 며칠이 지나면서 둘 사이에는 조금씩 익숙함이 쌓인다. 태호는 서린을 누나라고 부르고 서린은 태호를 꼬맹이라고 부른다. 나이 차이도 크고 사는 세계도 다르지만 이 골목에서만큼은 그냥 평범한 사이다. 이것이 첫 관문의 통과다. 태호는 식욕을 되찾기 시작했고 서리는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는 기쁨을 다시 느낀다. 도연의 조언은 멘토의 지혜가 되어 서린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 며칠이 지나자 진우식품 회장 윤정우의 귀에도 소문이 들어간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한다. 회장님, 요즘 도련님이 이상하게도 학교 다녀오는 길마다 같은 골목에서 군고구마를 사 먹는다고 합니다. 길거리 음식? 예, 그런데 그때만은 밥도 잘 먹고 표정도 밝아진다고. 정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한다. 그깟 고구마 하나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태호의 변화는 명백했다. 저녁 식사 시간, 태호는 여전히 밥을 많이 먹지는 않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는다. 조금이나마 입에 넣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군고구마 누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한다. 할아버지, 오늘 누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나가 이렇게 웃었어요. 누나가 고구마 굽는 법을 알려줬어요. 정우는 듣고만 있다가 묻는다. 그 누나가 어떤 사람이냐? 태호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한다. 엄마처럼 따뜻한 사람이요. 그 말에 정우의 가슴이 철렁한다. 태호는 엄마를 기억하지 못한다. 사진으로만 봤을 뿐이다. 그런 아이가 누군가를 엄마 같다고 표현한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정우는 결국 비서에게 지시한다. 조용히 그 아이 신상을 알아봐. 이상한 사람 아니어야 할 텐데 혹시라도 손자에게 접근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재벌 집안 아이 주변에는 늘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며칠 뒤 보고서가 올라온다. 한설인이라는 이름, 외할아버지 한도현과 단둘이 사는 환경, 지방 전문대 합격 상태, 생계를 위해 군고구마 장사를 하는 상황.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 정우는 보고서를 차분히 읽어내려간다. 평범한 가난한 집안의 소녀.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은 없어 보인다. 그런데 보호자 란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정우의 손이 멈춘다. 한도현. 그 이름이 왜 익숙한가? 정우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는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오래된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이름. 순간 얼굴이 굳어진다. 설마 예전에 젊은 시절 정우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다. 하지만 계층 차이 때문에 주변의 반대가 심했다. 결국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정우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았다. 그 당시 반대 세력 중에 한도현이라는 이름이 어렴풋이 얽혀 있었다. 정확한 진실은 기억나지 않는다. 세월이 흘러 희미해진 기억 속에서 그 이름은 그저 자신의 행복을 가로막았던 사람들 중 하나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 한도현이 맞는 건가? 정우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본다. 과거가 현재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다. 손자를 변화시킨 소녀가 하필 그 사람의 손녀라니. 한편 같은 시각 구청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펼쳐놓는다. 불법 노점 단속 리스트입니다. 인도 불법 점유 민원 계속된 곳 우선 철거 대상이에요. 여기 좀 봐요. 버스 정류장 옆 골목. 군고구마 수레 하나 있네요. 허가증도 없고 민원도 몇 건 들어왔다고 되어 있네. 이번에 정리해야겠어요. 펜을 든 손이 서류에 체크 표시를 한다. 철거 예정 목록에 한 줄이 추가된다. 이렇게 여러 세력이 무대에 올라온다. 설인과 태호 사이의 순수한 인연 뒤로 과거의 앙금을 품은 어른과 냉정한 행정의 칼날이 동시에 다가오고 있다. 정우는 보고서를 다시 펼쳐 한도현이라는 이름을 바라본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을 스친다. 손자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가까이 할 수는 없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되풀이될 수도 있다. 하지만 태호의 밝아진 얼굴이 자꾸 떠오른다. 수많은 의사와 영양사가 실패한 일을 길거리 군고구마 파는 소녀가 해냈다.
그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밤이 깊어간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긴다. 서리는 내일도 고구마를 구워야 한다는 생각을, 태호는 내일도 누나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를, 정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구청 담당자는 철거 일정을 확인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험과 동맹과 적이 동시에 깔리는 구간이다. 어느 날 아침 서린이 수레를 끌고 나오자 옆에 형광색 스티커가 붙어 있다. 그 옆으로 공문 한 장이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다. 서린은 그것을 떼어내 읽는다. 손이 떨린다. 도로 점용 위반. 기한 내자진 철거 바람. 미이행 시 강제 집행 및 비용 청구. 날짜를 보니 일주일 뒤다. 고작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서리는 멍하니 그 종이를 들고 서 있다.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며 힐끗힐끗 쳐다본다. 형광색 스티커는 마치 낙인처럼 수레에 붙어 있다. 불법이라는 표시, 곧 사라질 거라는 선고. 집으로 돌아와 할아버지에게 보여준다. 한도연은 글을 읽을 수는 있지만 작은 글씨는 잘 보이지 않는다. 서린이 천천히 읽어준다. 여기 이 수레 치우래요. 안 치우면 강제로 부순대요. 도연은 한참을 생각한다. 주름진 손으로 서리를 만지작거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리나, 힘들면 그냥 포기해도 된다. 다른 일도 찾아보면 되고. 아니요. 할아버지, 지금 이 군고구마 아니면 병원비 못 내요. 등록금도, 꿈도 다 여기 달려 있는데요. 서린의 눈에 처음으로 분노와 절박함이 스칩니다. 도연은 손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아무 말도 못한다.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 속으로 되낸다. 자신 때문에 손녀가 이렇게 고생한다는 것이, 차라리 자신이 없었다면 손녀가 조금 더 편했을 거라는 생각이. 서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일주일 뒤면 수레가 사라진다. 그럼 뭘로 먹고 살지? 할아버지 약은 어떻게 사지? 등록금은 어떻게 내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막막함이 가슴을 짓누른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서리는 평소처럼 수레를 끌고 나간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태호는 여전히 찾아온다. 오늘도 밝은 얼굴로 군고구마를 사 먹는다. 서리는 태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 아이에게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을 수는 없다. 그저 평소처럼 웃으며 고구마를 건네준다. 하지만 태호는 눈치챈다. 누나 표정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누나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태호는 더 묻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걱정한다. 누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철거 예정일이 하루하루 다가온다. 서리는 수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진다. 이 낡은 수레가 자신의 전부였다. 할아버지와 자신을 먹여 살린 유일한 수단이었다.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청에 찾아가 사정해 볼까도 생각한다. 하지만 소용없을 것 같다. 법은 법이고 규칙은 규칙이다. 가난한 사람의 사정 같은 건 들어주지 않는다. 세상은 냉정하다. 서리는 이제 도망칠 수 없는 시면을 마주보기 시작한다.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할아버지, 태호에게 보여준 따뜻함, 그리고 자신의 꿈.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야 한다. 밤마다 서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든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다. 절망감이 점점 커진다. 그렇게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 내일이면 단속반이 온다. 수레가 끌려갈 것이다. 서리는 마지막 밤을 수레 옆에서 보낸다. 차가운 바람이 불지만 자리를 뜨지 않는다. 이것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단속 예정일 아침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새벽부터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온다. 서리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준비한다.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1시간이라도 더 장사를 해야 한다. 할아버지 한도연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손녀를 바라본다. 오늘은 안 나가면 안 되냐?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할아버지, 남은 고구마라도 다 팔아야죠. 수레를 끌고 골목으로 나가는 길, 눈발이 섞이기 시작한다. 가늘고 차가운 눈송이가 얼굴을 때린다. 바람은 점점 더 세차게 분다. 하지만 서리는 멈추지 않는다. 수레를 평소 자리에 세우고 장작에 불을 붙인다.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고구마를 화덕 위에 올린다. 김이 피어오른다. 추운 날씨 탓에 손님은 더욱 드물다. 사람들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재촉한다. 누구도 군고구마 수레 앞에 멈춰 서지 않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눈은 더 많이 내린다. 바닥에 쌓이기 시작한다. 서린의 어깨 위에도 수레 위에도 하얗게 쌓인다. 손가락 끝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시리다. 하지만 계속 고구마를 뒤집는다. 멈추면 안 된다. 그때 멀리서 흰색 트럭 2대가 골목으로 들어온다. 구청 로고가 선명하게 붙어 있다. 뒤따라 용역 인부들이 내린다. 노란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서류를 들고 다가온다. 서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담당자가 서린에게 확인한다. 여기 맞죠? 군고구마 수레. 예, 기한 내 자진 철거 안 했으니 지금 강제 집행하겠습니다. 서린은 다급하게 다가가 호소한다. 잠깐만요. 오늘까지만 하게 해주세요. 진짜로, 오늘까지만. 아가씨, 우린 공무 집행하러 나온 사람이야. 전 그러면 나중에 구청 가서 항의해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인부 2명이 수레로 다가온다. 서리는 수레 손잡이를 2 손으로 꽉 붙잡는다. 안 돼요. 제 전부예요. 이거. 비켜요. 다칠라 그래. 한 인부가 짜증을 내며 서린의 어깨를 거칠게 민다. 눈 쌓인 바닥은 미끄럽다. 서린의 발이 헛디딘다. 순간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진다. 눈과 진흙이 섞인 웅덩이에 그대로 쓰러진다. 뜨거운 군고구마 통이 기울어진다. 고구마 몇 개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진다. 뜨거운 김이 차가운 공기와 만나 하얗게 흩어진다. 서리는 진흙탕에 엎어진 채 일어나려 하지만 손이 미끄러진다. 찢어진 장갑 사이로 손바닥이 까진다. 피가 배어나온다. 바닥에 나뒹구는 군고구마들은 진흙투성이가 된다. 먹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서리는 그것들을 주워 담으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 인부들은 개의치 않고 수레를 들어 올린다. 트럭으로 옮기려 한다. 서리는 바닥에 엎드린 채 소리친다.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진다. 아무도 듣지 않는다. 그 순간 수레 바퀴 하나가 부러진다. 낡은 수레는 오래전부터 삐걱거렸다. 거칠게 다루자 결국 망가져 버린 것이다. 바퀴가 떨어져 나가며 수레가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남은 고구마들도 쏟아진다. 서리는 깨진 술의 조각을 붙잡고 울부짖는다. 목이 쉬도록 소리친다. 제발, 이거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 눈물과 눈과 진흙이 뒤섞여 얼굴을 적신다.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 골목 입구에 멈춰선 검은 승용차 안. 뒷좌석에 윤정우가 앉아 있다. 비서가 운전석에 있다. 둘은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본다. 정우의 얼굴은 굳어 있다. 주먹을 쥔 손이 떨린다. 눈앞에서 한 소녀가 무너지고 있다. 생계가 무너지고 꿈이 무너지고 삶 자체가 무너지는 순간이다. 이것이 자신이 조사하라고 했던 그 소녀다. 비서도 숨을 죽이고 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문다. 회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오랜 시간 함께 일했지만 이런 표정은 처음 본다. 분노와 죄책감과 무언가 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다. 서리는 깨진 술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는다. 손은 계속 떨리고 옷은 젖어서 무겁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든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추운 것은 마음이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얼린다. 인부들은 부서진 수레를 트럭에 싣는다. 담당자는 서류에 사인을 하고 돌아선다. 철거 완료 일은 끝났다. 그들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업무일 뿐이다. 하지만 서린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다. 눈은 계속 내린다. 서린이 엎어졌던 자리에는 진흙과 물이 고여 있다. 몇 개의 군고구마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있다. 뜨거웠던 것들은 이제 차갑게 식어간다. 흰 눈이 그 위를 덮기 시작한다. 이것이 서린의 최대 시련이다. 자존심도 생계도 꿈도 한순간에 무너진다. 바닥에 엎드린 채 울고 있는 소녀의 모습은 처참하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때 검은 승용차의 문이 열린다. 긴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천천히 내린다. 윤정우다. 눈발이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지만 개의치 않는다. 단단한 표정으로 서린이 쓰러진 곳을 향해 걸어간다. 비서가 황급히 뒤따라 내린다. 명함을 꺼내 들고 구청 담당자에게 다가간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한다. 진호식품 윤정호 회장님이십니다. 예? 진우식품이요? 담당자의 얼굴이 순간에 굳어진다. 이 노점으로 인한 모든 법적 문제와 금전적 문제, 저희 쪽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즉시 철거를 중단해 주시죠. 공기가 얼어붙는다. 인부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한 발씩 뒤로 물러선다. 담당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비서를 쳐다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얼굴이다. 재벌 회장이 직접 나선 상황에서 공무 집행을 강행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우는 그런 외부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다. 그의 시선은 오직 바닥에 엎어진 소녀에게만 향해 있다. 천천히 다가간다. 구두가 눈 쌓인 바닥을 밟으며 소리를 낸다. 서리는 여전히 술의 조각을 주워 담고 있다. 손은 떨리고 얼굴에는 눈물과 흙이 뒤섞여 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무겁다. 추위에 온몸이 떨린다. 하지만 계속 조각들을 줍는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정우가 그 앞에 멈춰선다. 그림자가 서린을 덮는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떨어진다. 학생, 서린의 손이 멈춘다. 천천히 고개를 든다. 눈앞에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다. 지금 이 상황, 제 책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본다. 왜요? 전 아저씨를 모르는 사람인데요. 정우는 잠시 망설인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 손자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과거 이야기를 해야 할까? 복잡한 감정이 얼굴을 스친다. 결국 단순하게 자신을 소개하기로 한다. 진우식품 회장 윤정우입니다. 그리고 태호의 할아버지죠. 서린의 눈이 커진다. 태호, 할아버지요? 네가 군고구마를 파는 그 학생이었군. 정우는 코트를 벗는다. 비싼 캐시미어 코트다. 눈과 바람을 막아줄 두꺼운 옷이다. 그것을 서린의 어깨에 둘러준다. 따뜻한 무게가 어깨를 감싼다. 체온이 남아있는 옷이 얼어붙은 몸을 녹인다. 일단 이대로 두면 얼어 죽습니다. 먼저 병원으로 갑시다. 술의 걱정은 나중에 내가 책임지고 이야기하지요. 서린은 거부하려 한다. 낯선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태호 할아버지라고 해도 저랑은 아무 관계가. 하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추위에 떨리고 충격에 정신이 흐려진다. 정우는 비서에게 신호를 보낸다. 비서가 다가와 서린을 부축한다. 저항할 힘도 없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차로 옮겨지고 따뜻한 히터 바람이 얼굴을 감싼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한다. 구청 담당자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다. 비서가 다가가 말한다. 관련 서류와 비용 청구는 모두 진우식품으로 보내주십시오. 법적 문제는 저희 법무팀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명함을 건네고 차로 돌아간다. 인부들은 트럭에 실었던 술의 조각들을 다시 내린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그 자리에 내려놓는다. 부서진 수레와 흩어진 고구마들이 눈 속에 남겨진다. 차는 출발하고 골목은 다시 조용해진다. 차 안에서 서리는 정신을 잃기 직전이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 생각한다. 이게 꿈인가? 왜 재벌 회장이 자신을 돕는 건가? 태호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하지만 생각은 거기까지다. 눈이 감긴다. 정우는 뒷좌석에서 서린을 바라본다. 젖은 옷에 진흙이 묻은 채 떨고 있는 소녀. 이 아이가 자신의 손자를 살렸다. 군고구마 하나로 아이에게 웃음을 되찾아줬다. 그런 아이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그냥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정우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 한도연이라는 이름, 과거의 오해와 상처, 그리고 이제는 바로잡고 싶은 마음,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다. 차는 병원을 향해 달린다. 눈은 계속 내린다. 뒷좌석에서는 코트에 감싼 소녀가 떨고 있고 옆에는 침묵하는 회장이 창밖을 바라본다. 이것이 보상의 시작이다. 재산은 잃었지만 새로운 관계와 보호자를 얻는 순간이다. 병원 응급실에 하얀 불빛이 눈부시다. 서리는 침대 위에 누워 있다. 젖은 옷은 벗겨지고 따뜻한 담요가 덮여 있다. 의사가 상처를 소독하고 몇 반을 꿰맨다. 손바닥과 무릎에 난 상처들이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다. 체온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저체온증으로 위험할 뻔했어요. 의사의 말에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따뜻한 수액이 혈관을 타고 들어간다. 덜덜 떨리던 몸이 조금씩 진정된다. 의식도 점차 또렷해진다. 옆 의자에는 한도연이 앉아 있다. 급히 달려온 노인은 숨을 헐떡이고 있다. 손녀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택시를 타고 왔다. 손녀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는다. 괜찮냐, 리나? 괜찮냐?
문이 열리고 윤정우가 들어온다. 한도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본다.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다. 묘한 침묵이 흐른다. 서로를 알아본 것이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얼굴은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연다. 한도연 씨, 맞지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되묻는다. 당신은 윤정우? 정우도 고개를 끄덕인다.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난 두 남자다. 알고 보니 둘은 젊은 시절 같은 공장에서 일했다. 정우는 회장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뜻에 따라 현장 경험을 쌓고 있었다. 도연은 평범한 노동자였다. 둘은 같은 라인에서 일하며 동료가 되었다. 하지만 복잡한 사연이 있었다. 정우는 그 시절 한 여자를 사랑했다. 계층 차이 때문에 주변의 반대가 심했다. 결국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정우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았다. 도연의 사위가 정우, 아내의 먼 친척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정확하지 않은 소문이었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사실처럼 퍼졌다. 정우는 도연이 자신의 연애를 반대하는 쪽에 속한다고 오해했다. 반대로 도연은 자신의 사위가 정우 집안 때문에 직장을 잃었다고 믿고 있었다. 사위는 어느 날 갑자기 해고당했고 그 뒤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했다. 도연은 그것이 정우 집안의 압력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세월이 흘러 서로의 소식은 끊겼다. 각자 상대방이 내 인생을 망쳤다는 원망만 남았다. 그런 두 사람이 지금 병실에서 다시 마주한 것이다. 서린을 사이에 두고 도연이 먼저 말한다. 당신네 집안이 우리 사위를 눌러놨다고. 평생 믿고 살았소. 그래서 당신을 원망했소. 손녀까지 고생하게 된 것도 결국 그때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소. 정우는 고개를 젓는다. 난 그때 자네를 막은 적이 없네. 오히려 도와주려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같이 찍혀버렸지. 사위 해고 건도 나와는 관계없어. 그것은 회사 내부 문제였고 난 그때 이미 다른 부서에 있었네. 도연의 얼굴이 굳어진다. 뭐라고? 그럼 난 평생 오해하며 산 거요? 나도 마찬가지야. 자네가 내 사랑을 반대했다고 오해했지.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어. 서리는 침대에 누워 두 노인의 대화를 듣는다. 어릴 적부터 사위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는 말만 들으며 자랐다. 할아버지가 누군가를 원망하는 모습도 봤다. 하지만 지금 들으니 모든 것이 오해였다. 정우는 서린을 향해 몸을 돌린다. 조심스럽게 말한다. 학생, 아니, 서린 씨, 우리 집 손자 태호는 자네 덕분에 처음으로 밥다운 밥을 먹었어. 난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 이런저런 조사를 하다가 결국 내 과거까지 들춰보게 되었지. 그리고 깨달았다고 말한다. 당신 할아버지와 내 오해 때문에 자네 같은 아이가 이런 추위 속에서 고생하게 된 건 아닐까? 요즘 그런 생각이 자꾸 듭디다. 도연도 입을 연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정우야. 나도 자네를 오해하고 살았던 것 같네. 원망만 하며 살았어. 그것이 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고. 미안하이.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본다. 반세기 가까운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다. 원망은 증오로, 증오는 냉대로 이어졌고 그것이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제 그 고리가 끊어진다. 서리는 눈물이 난다. 할아버지가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된다. 그리고 눈앞에 이 회장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둘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었다. 정우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친다. 재벌 회장이라는 권위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도연도 손등으로 눈물을 닦는다. 오랜 세월 쌓인 한이 녹아내린다. 이것이 돌아가는 길이다. 단순히 철거 사건을 수습하는 것을 넘어 과거의 잘못과 오해를 바로잡는 길이다. 두 노인이 화해하고 서린이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는 전환점이다. 밤이 깊어간다. 병실은 조용하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무언가 큰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과거가 현재와 만나고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한다.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 며칠 뒤 서린은 퇴원한다.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다. 수레는 부서졌고 생계수단은 사라졌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윤정우 회장의 화해를 보며 조금은 위안을 받는다. 퇴원 다음 날 정우에게서 연락이 온다.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고. 할아버지와 함께 오라고. 서리는 망설이다가 결국 간다. 도연도 함께 간다. 낯선 곳이지만 거부할 수 없는 초대였다. 정우의 집은 서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웅장하다. 넓은 정원과 고급스러운 건물. 다른 세계 같다. 하지만 정우는 격식 없이 둘을 맞이한다. 서재로 안내한다. 태호도 함께 있다. 서린을 보자 환하게 웃는다. 누나, 달려와 안긴다. 서린은 태호를 안아준다. 이 아이만큼은 순수하다.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과는 무관하게 그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기뻐한다.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다. 정우는 그것을 서린에게 보여준다. 표지에는 한서린 장학 및 치매 가족 지원 재단이라고 적혀 있다. 설립 계획서라고 적힌 문서다. 서린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묻는다. 이게 뭐예요? 정우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한다. 내가 젊을 때 계층 차이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태호 엄마도 결국 일에 파묻힌 내 곁에서 외롭게 떠났고 치매 걸린 부모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옆에서 지켜본 적도 있지. 이제 와서 모든 걸 되돌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자네와 같은 청년, 자네와 같은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네. 재단에는 여러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치매 가족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요리 및 영양 관련 학과, 장학금 지원, 푸드테라피 연구 후원. 모두 서린의 상황과 꿈을 생각하며 만든 프로그램들이다. 정우는 서린을 바라보며 말한다. 첫 번째 장학생은 서린 씨 자네요. 등록금 전액, 생활비 일부, 그리고 푸드테라피 공부를 원한다면 해외 연수까지 지원하겠소. 졸업 후에는 재단 소속 푸드테라피 센터에서 일할 기회도 주겠네. 저 같은 애가 왜요? 우리 손자를 살린 사람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겠소? 이것은 자선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요. 도연은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한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운다. 정우야. 나도 자네를 오해하고 살았던 것 같네. 미안어이. 정우도 도연의 손을 잡는다. 나도 마찬가지였네. 두 노인은 반세기 가까운 오해를 풀고 서로의 손을 붙잡는다. 악수가 아니라 진심 어린 위로의 손길이다. 젊은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로 돌아간 것 같다. 시간이 되돌려진 듯한 순간이다. 서리는 재단 서류를 넘기며 본다. 자세한 지원 내용,
신청 절차, 향후 계획들이 빼곡히 적혀 있다. 이것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다. 정우가 오랜 시간 고민하고 준비한 결과물이다. 태호가 옆에서 말한다. 이모가 나중에 요리사 되면 나한테 맛있는 거 많이 해줄 거죠? 그럼 태호가 원하는 거 뭐든지 만들어 줄게. 태호는 신나서 웃는다. 정우는 말한다. 재단 이름에 당신 이름을 넣은 이유는 당신이 첫 번째 수혜자이자 상징이기 때문이요. 앞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당신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돕고 싶소. 서리는 눈물을 흘린다. 기쁨의 눈물이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한 순간이다. 며칠 전 진흙탕에 엎드려 울던 자신이 지금은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받고 있다. 믿기지 않지만 현실이다. 이것이 부활이다. 정우에게는 죄책감과 오만에서의 부활이다. 서린에게는 절망에서 꿈으로의 부활이다. 도연에게는 원망의 인생에서 감사의 인생으로의 전환이다.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손녀의 손을 꼭 잡는다. 리나, 이제 마음 놓고 공부해라. 할아버지 걱정은 하지 말고. 할아버지, 꼭 좋은 요리사가 될게요. 하늘에는 별이 빛난다. 겨울밤이지만 더 이상 춥지 않다. 마음이 따뜻하면 추위도 견딜 수 있다. 서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한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구나. 몇 년이 흐른다. 서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영양사 자격증을 땄다. 해외 연수를 다녀와 푸드테라피 전문가로 성장했다. 이제는 한서린 푸드테라피 센터의 책임자다. 재단이 운영하는 센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같은 골목, 같은 자리. 하지만 풍경은 많이 달라졌다. 예전처럼 군고구마 수레가 서 있지만 이번엔 모양이 다르다. 깨끗한 장비, 규격에 맞는 허가증, 위생적인 시설. 옆에는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한서린 푸드테라피 센터 야간 무료 간식 나눔 매주 수요일 저녁. 이곳에서 무료로 따뜻한 음식을 나눠준다. 군고구마뿐 아니라 수프와 죽도 준비한다. 하얀 코트를 입은 서린이 직접 고구마를 굽고 있다. 옆에서 윤태호가 서툴게 돕는다. 이제는 훌쩍 큰 초등 고학년이 된 태호다. 방학이면 이렇게 서린을 도우러 온다. 태호가 고구마 하나를 보며 말한다. 이모, 이거 너무 탔어요. 그래도 괜찮아. 실패한 고구마도 죽은 건 아니거든. 으깨서 죽 만들어 드리면 돼. 태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치매 가족 모임, 독거 어르신들, 보육원 아이들이 한데 모이는 날이다. 서린이 직접 준비한 음식들을 함께 나눠 먹는 행사다. 겨울 추위 속에서 따뜻한 음식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어르신들은 군고구마 냄새를 맡으며 옛날을 떠올린다. 아이들은 신나서 뛰어다닌다. 서리는 모두에게 음식을 나눠준다. 군고구마, 호박죽, 단팥죽, 따뜻한 차. 멀리서 윤정우와 한도연이 나란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본다. 두 노인은 이제 친구가 되었다. 자주 만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새로운 우정이 싹텄다. 도연이 말한다. 저게 다 자네 덕이요. 아니요, 어르신. 저 아이들 덕입니다. 우리가 조금 덜 욕심냈다면 그때는 더 빨리 이런 모습을 봤을지도 모르죠.
정우는 조용히 대답한다. 마이크 앞에 선 서린이 조용히 인사를 시작한다.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따뜻하다. 라디오 방송을 하는 것처럼 편안한 톤이다.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인다. 여러분, 추운 겨울이면 이 골목에서 나는 군고구마 냄새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버티게 해주던 작은 위로였어요. 저도 그 냄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이제는 제가 그 위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단지 배만 채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일이라는 걸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태호가 옆에서 작게 속삭인다. 이모 오늘 군고구마. 진짜 엄마가 해준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오늘은 대성공이네. 서리는 웃으며 대답한다. 사람들은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은 군고구마 냄새를 맡으며 젊은 시절을 떠올린다. 보육원 아이들은 처음 먹어보는 호박죽에 감탄한다.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서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한다. 이것이 자신이 꿈꿨던 일이구나. 음식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일. 푸드 테라피의 진정한 의미. 멀리서 정우와 도연이 미소 짓는다. 손녀가 자랑스럽소. 도연의 말에 정우도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 손자도 저 아이 덕분에 많이 밝아졌소. 둘은 조용히 서 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하얀 눈송이가 골목을 덮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따뜻하다. 군고구마 수레에서 피어오르는 김 따뜻한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온기가 겨울을 녹인다. 서리는 다시 고구마를 뒤집으며 생각한다. 몇 년 전 이 자리에서 절망했던 자신, 진흙탕에 엎드려 울던 그날. 하지만 그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발견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 여기 서 있다. 이것이 귀환이다. 같은 골목으로 돌아왔지만 서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할아버지, 태호, 정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한다. 군고구마 냄새는 여전하지만 그 의미는 훨씬 깊어졌다. 밤이 깊어간다.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다. 배도 마음도 따뜻하게 채운 채로 서리는 정리를 하며 미소 짓는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내일도 또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이것이 엘릭서다. 서린이 얻은 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다. 진정한 행복, 타인을 돕는 기쁨,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한 여러 세대의 화해다. 군고구마 냄새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결말을 맞이한다.